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보통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서로 침묵이 흐르고 어색한 그 순간이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은 너무 말이 없어서 대화도 잘 없고 해서 나는 돌부처 같은 사람하고 산다 그러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심하면 또 옆에 사람한테 뭐 재밌는 이야기 없나, 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래요. 애들은 또 잠이 잘 안 올 때 엄마가 옆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자장가를 불러주면 또 쉽게 잠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남편은 말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도 그냥 편안한 사이가 제일 좋은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말은 없어도 탈이고 있어도 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은 무엇인가?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의사 전달 수단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소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이 말은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천냥 빛을 갚는 사람도 있고, 말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서 평생 안 보고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말 때문에 속고 울고 후회를 합니다. 이 관계나 사회, 조직, 어떤 단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말입니다. 말로 인해서 그 단체나 사회 금이 가고 분열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남녀관계. 자, 말은 관계를 위한 매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관계를 위한 말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 첫 번째가 아이들한테 뭘 교육을 시킵니까?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만났을 때 자고 일어나서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 사요나라.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관계를 위해서 뭘 애들한테 가르치느냐 하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땡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실례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Sorry. Excuse me. 이 세 가지는 제일 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말들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예의 없다 그럴 것이고, 아니면 인격적으로 품질이 낮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할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자기의 성격과 스타일대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이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을 굉장히 화려하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말로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해서 분위기를 살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해서 그 분위기를 그냥 망쳐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되게 좋게 만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날 하루 기분을 잡치게 만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하는 말을 자르고 자기 말을 계속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자주 많이 옮깁니다. 저기서 들은 말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들은 말을 또 저기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없는 사실을 자기가 지어내서 퍼뜨리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 그 가짜 뉴스가 흘러 넘친다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로서 다른 사람을 이간질을 시켜서 갈라놓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명상을 하면서 늘 생활 속에서 이완하고 바라보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매 순간 그때그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느낌, 그리고 관계에서 내가 하는 말들을 늘 바라봅니다. 자, 그러한 바라보기를 통해서 각자가 나의 말을 하는 주된 스타일이 어떤 유형인가를 알아차리고 있는가. 말을 하다 보면 간혹 중간에 말에 실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된 유형, 나의 말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한 말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 자, 이것이 우리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서면 더 다가가면 이제 말에서 무엇을 보아낼 수 있는가, 내가 모르고 있는 내 안의 무의식의 영역을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내 안의 무의식이 묻어서 나옵니다. 자,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차릴 때 이제 내 안에 내가 몰랐던 문제에 맺힌 것들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풀어낼 때 이제 나의 말의 유형도 바뀌게 됩니다. 간혹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컴플렉스가 커서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유형의 말을 그냥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이 열등의식이든 어떻든 그런 사람은 주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낮춘다든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말들을 많이 한다든지 자기 사랑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자기만의 독특한 유형의 말들을 지금까지 해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맺힌 것을 보아내면 그 실마리를 풀어낼 때 이제 변화와 함께 말의 모양도 바뀌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 생각이 줄어들고 비워집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넣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보통 말이 많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을 덜어내고 비워내고 자기 안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나라고 알고 있는 아상이 불필요하고 걷어내야 될 것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닦여 나가면서 말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행이나 명상이나 기도에서는 이 불과 같으면 무건수행, 말을 하지 않으면서 내면을 보면서 생각을 보고 닦아냅니다. 또 가톨릭 같은 경우는 침묵, 피정, 침묵, 묵상기도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내면을 보고 닦아내는데 자기를 닦아내면 말이 줄어들고 말을 줄임으로써 자기를 닦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나에게서 나오는 말과 대화는 주위 사람을 살리는 말과 대화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서로 깊이 소통하는 말과 대화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섭섭하거나 뭔가 마음에 찝찝한 말들이 있었다면 용서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명상 공동체 회원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가 맑고 밝고 향기로운 그런 말과 대화들로 가득 차서 서로를 살리는 그런 만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